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 어딘지 아시겠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선 2024년 한 해 2,300만 대 승용차가 팔렸어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도 승용차 판매량은 6% 성장했죠. 그런데 정작 중국 자동차 업계에선 이러다 큰일 난다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줄줄이 망해가고 해외 브랜드 철수도 이어지거든요. 이게 다 만 2년 넘게 이어지는 무자비한 가격 경쟁 때문인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승자 없는 가격 경쟁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혼다 시빅이 2천만 원, 폭스바겐 파사트가 2,500만 원. 지난해 말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대바겐 세일이 펼쳐졌어요.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각종 명목의 할인을 내걸었죠. 특히 인기 차종인 테슬라 모델 Y는 사상 최저 가격인 23만 9,900위안, 그러니까 약 4,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새해에도 할인은 계속됩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가 이번 설 연휴 전까지 일부 차종 가격을 최대 12%나 인하한다고 포문을 열었죠. 중국 자동차 시장의 이런 가격 경쟁, 놀랍게도 벌써 만 2년이 넘어갑니다. 2022년 10월에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공식 판매가를 인하하면서 시작됐죠. 전기차 업계 강자인 테슬라가 경쟁사를 압살해버리기 위해서 가격 전쟁에 불을 붙였던 건데요. 처음에 다른 브랜드들은 다들 눈치만 봤어요. 그런데 석 달 뒤인 2023년 1월에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에 나서자 그때 다들 깜짝 놀라서 가격 경쟁에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특히 비아디는 거의 모든 모델 가격을 5에서 20%까지 대폭 낮추면서 무섭게 치고 나왔습니다. 업계 두 선두 주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경쟁사가 버티겠어요? 결국 2024년엔 중국 전기차부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죄다 가격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업계 매출은 전년보다 2%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익은 되레 3.2% 줄어들었죠. 수익성을 갉아먹는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 때문인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 창업자 허샤오펑은 이렇게 표현했죠. 중국 자동차 시장이 피해 바다를 헤쳐가는 녹아웃 라운드에 진입했다라고요.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어지면서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2023년 혼다 프리미엄 브랜드 어큐라,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죠. 가오어, 허추앙, TNG 같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2024년에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다음에 망할 곳은 어디일까라는 명단이 돌고 있을 정도죠. 현대차는 살아남았지만 지난해 베이징 현대 충칭 공장을 20%나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했고요. 혼다, 닛산도 중국에서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네 제품에 자신만 있으면 그런 무리한 가격 경쟁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가격 할인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브랜드도 있었죠. 지난해 7월 독일 BMW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웬걸 가격을 정가로 되돌려 놓으니까 8월 판매량이 곧바로 반토막 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BMW조차 한 달여 만에 항복하고 다시 가격 할인 전쟁터로 돌아와야 했죠. 난립하던 완성차 브랜드가 경쟁 끝에 상당수 도태되고 일부만 살아남는 거, 이건 사실 시장 경제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스마트폰 시장만 해도 한때 전 세계에 7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난립했다가 지금 정리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문제는 이 무지막지한 가격 경쟁 여파가 여기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점이에요. 지난해 11월에 비아디 임원이 협력업체에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지금 노가웃 매치고 결정적인 전투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2025년 부품 가격을 10% 인하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완성차 업체가 협력업체 쥐어짜는 거, 이건 뭐 연례 행사이긴 하죠. 그런데 예전엔 한 3에서 5%씩 깎았다면 이젠 막 10%씩 확확 깎는 거예요. 협상력 약한 중소 부품업체들은 아주 죽을 맛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부품 가격 인하 폭이 너무 커서 업체가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다면 그럴 때 부품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방법은 결국 하나뿐입니다. 재료의 등급을 낮추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납품가 인하 요구를 받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한테 납품가를 또 깎죠. 그럼 2차 협력업체가 다시 이걸 3차 협력업체한테 전가하고, 그럼 결국 3차 협력업체는 더 싼 원자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모두 당연히 완성차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값이 몇 년째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겐 이익일까요? 지난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중 80.5%는 이런 가격 인하가 자동차 구매 결정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괜히 차를 지금 샀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차를 샀는데 그 제조사가 파산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소비자 셋 중 누구도 승자가 아닌 이상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끼리 극심한 가격 전쟁을 벌여서 결국 괴멸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산업이 그랬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 천국이고 그 시장을 지배하는 건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잠깐 중국산 오토바이가 일본 브랜드를 제친 적이 있어요. 1990년대 후반이었죠. 혼다, 야마하 같은 일본 브랜드는 당시 100cc짜리 오토바이를 약 2,000달러에 팔았는데요. 중국 브랜드들이 그 절반 가격으로 팔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산 오토바이 점유율이 9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도 중국 업체 수십 곳이 가격 전쟁을 멈추질 않았죠. 1,000달러였던 오토바이 가격이 800달러, 다시 5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이와 함께 오토바이 품질도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싸구려 중국산 오토바이는 고장이 잦은 데다 4, 5년만 지나도 폐차해야 할 지경이 됐죠. 중국산 이미지가 급속히 나빠졌고요. 이때 중저가 신모델을 출시한 일본 브랜드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오토바이 점유율은 90%에 달하고요. 중국산은 고작 1%입니다. 품질마저 희생하는 미친 가격 경쟁이 결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말았죠. 중국 자동차 업계가 20여 년 전에 이 오토바이 시장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